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한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한 국제구호단체에서요,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둘이 조인을 해서 세계 16개국, 16개국의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요, 얼마나 행복한가, 요거를 조사해봤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그 결과가 집, 자동차, 인터넷 등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중 우리나라가 1위였답니다. 와, 그런데 반전이 얼마나 행복한가? 요거를 묻는 행복감 지수. 야, 이게 16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답니다. 이게 재밌다고만 표현하기 좀 씁쓸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물질에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한 가치,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행복의 가치를 새롭게 매번 업로드를 하고 계신 굉장히 에너지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운동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자, 운동하는 아나운서로 잘 알려져 계시죠? 박지혜 씨 모시고 귀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 각종 SNS를 통해 운동하는 삶과 건강한 캠페인을 전하는 박지혜 아나운서의 선한 영향력. 1일 1 러닝을 시작으로 수줍은 달리기 등을 통해 기부하며 환경과 운동을 접목한 플로킹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박지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경제 연구원도 들어갔었어요. 팔찌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예쁜데, 이걸로. 바닷가 가면요, 정말 북한에 있는 쓰레기까지 저는 발견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기도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가 아닌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오늘 의상은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 같아요. 난 첼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인 줄 알았어. 회복에 맞춰서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고와요. 진짜 자태가 고와요. 우리 시상식에나 엄두를 내볼 만한 이 오프숄더 비스무리한 그리스 여신 같은. 좋아요. 오히려 저보다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테니스복을 입혀놨어요. 오늘 한 판 뛰어야 될 것 같은. 바뀐 것 같은. 오늘 라켓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운동하는 아나운서라는 그 수식어답게 딱 소개한 순간 지혜 씨 얼굴 딱 보는데 막 건강미 있잖아요. 막 그 과즙미, 상큼함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가 좀 남달랐어요. 체력적으로도. 원래는 조금 체력적으로. 약골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남달랐는데 약간 워낙 이런 에너지를 어디로 발산시켜야 되지?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운동이란 걸 발견하고 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정신이 확 드는 눈빛, 그리고 피부도 너무 좋고 과즙미입니다. 과즙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칭찬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한테 좀 약간 코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아나운서 이전에 이제 운동에 대한 관심, 언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싹 텄는지 좀 여쭤볼까요? 이게 남들이 그냥 뛰는 정도로 뛴다고 해서는 운동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원래 20대 때 약간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약간 이런 주의였었거든요. 기운이 좋구나. 네. 그래요? 기운이 좋아. 그런 게 있어서 네.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못한 게 있었어요. 어떤? 막 미스 코리아. 이런 건 막 키즈안이 걸렸었고요. 아하. 막 미인대 이런 거 다 찾아봤었는데 막 고추 아가씨 막 이런 막 황소 아가씨. 맞나요? 근데 네. 또 나이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안 됐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운동 대회는 완전 이제 이런 키 제한이라든지 나이 제한이 하나도 없고 네네. 오로지 운동으로만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렇죠. 제가 그럼 내가 여기에는 한번 육체적인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피트니스 대회 네, 같은 처음에는 거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막
먹는 것도 제한하고 네. 막 엄청 근육 키우기여서 노력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 과정 보면서도 헛구역질이 나가지고 잘 안 맞더라고요. 못하겠다 근데 대신 싶었는데. 그 대회를 통해서 얻은 거는 체력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체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원래 물 공포증이 있었는데 어머니 데리고 이제 좀 여행 좀 다니려고 했더니 네.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물 공포증을 이겨보려고 수영도 하게 되고 아하. 또 항상 접혀있던 버킷리스트에 러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마라톤 대회 나가보고 그때 이제 갑자기 제 인생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니 이렇게 돼버린 달리면서 거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구나. 네, 완전 느꼈어요. 근데 아나운서 하면서 뭔가 좀 답답했어. 맞지 않은 느낌, 옷을 입은 느낌이야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나운서 입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아나운서 생활을 하신 거죠? 네, 그럼 아나운서를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아나운서 되신 네, 거예요? 맞아요. 와, 네. 이분은 아주 그냥 막 탱탱볼이네.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경제 연구원도 들어갔었어요. 와. 왜냐면 1년 만에 저는 무조건 꿈을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경제 연구원 1년 주기로 갔다가 바꾸는 거예요? 네, 거의 야, 거의 대박이다. 약간 퇴사 전문가. 진짜 코스가 나온다. 그렇다가 이제 경제 연구원을 했더니 거기서 되게 우연찮게 이제 추천으로 경제 앵커가 바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나운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갔어야 됐는데 네. 경제 연구원 했다는 이유로 이제 경제 앵커가 됐죠. 아. 근데 항상 우리가 바라는 꿈이랑 실제로 해봤을 때랑 조금의 괴리가 항상 간격이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근데 저는 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아나운서는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목소리, 표정 같은 것도 다 제가 아니거든요. 규격에 맞게 이제 준비해야죠. 항상 네, 이제 예. 방송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제 러닝을 딱 하는 순간 몸 안에 있던 진짜 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내 주된 에너지를 쏟는 그 파트가 된 거네요. 네, 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걸 계속 막 즐거워하는 내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퇴사하신 분을 또 봤거든요. 예, 저랑 동물농장을 같이 하던 분. 네.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대기업 그만둘 때도 내가 약간 안 아까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진짜 부럽다. 거지가 되더라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살겠다라는 마음이었고 정말? 어차피 평생 하지 않는 일 내가 여기서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없이 커가지고 돈 없는 건 못 견디겠다. 저도 없이 컸어요. 나는 못 견디겠다. 없이 컸어요. 나는 벌어야겠다. 지금 더럽게 치사해도 방송국에서 남자 벌어야 된다. 이거였는데 나 요즘 방향전 하는 사람 보면 약간 마음앓이에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근데 좋아하는 일 하면은 또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를 찾았어요. 근데 그 달리기로 뭔가를 만들고 메이드한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러닝을 즐겁게 그냥 했을 뿐인데 저 러닝을 막 잘하는 애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즐겁게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를 안 했지만 이 아나운서의 일이 있잖아요. 네. 진행. 그래서 저는 운동 쪽의 진행을 다 맡게 된 거예요. 운동 전문 아나운서를 하게 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운동회사 가면 다 진행도 맡게 되고 거기서 운동도 가르치게 되고 함께 운동도 뛰고. 쓸모없는 길은 없어. 다 경험이 돼. 다 경험이고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프리랜서로 많이 요청이 들어오시겠네요. 그때 이제 프리랜서로 엄청 들어와서 제가 이제 방송국을 그만두고 여기로 아예.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 밥벌이가 되면 괜찮아. 처음에는 예전에 프리랜서 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뭐 돈 5만 원밖에 없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시절 다 있었고 근데 이제 운동 쪽 넘어오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사람의 에너지가 맞는다라는 게 그랬구나. 네, 여기로 오니까 일이 막 다 들어오고 제가 좋아하는 진행 일도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특화되어 가는군요. 이러니까 또 너무 되게 신나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쁨 에너지를 다 전달하게 되고 계속 시너지가 이렇게 또 SNS로도 굉장히 많은 그 크루들을 확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다 SNS를 통해서 이제 하자라고 하거나 할래요라고 하면은 요즘은 다 그렇게 하니까. 네, 오.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뛰면서 기부하는 행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같이 막 돈이 5만 원밖에 없었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진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는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운동하는 아나운서가 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뭐만 하려고 하면은 다 하게 되고 그래서 팔로워도 1년 만에 거의 10만 명이 늘었어요. 대박. 그래서 되게 빨리 늘어서 네.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나를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베풀까 하다가 그러면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다 베풀면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기부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달린 만큼 기부하는 이런 마라톤 기부. 네. 키로에 얼마씩?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1일 1러닝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매일 뛰는. 근데 그것처럼 그럼 여러분도 달린 만큼 기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네. 뭐 그 풀코스가 43.195km인데 네. 그거를 이제 목표로 잡은 사람은 43,195원을 저에게 기부를 하고 한 달 동안 자기가 뛴 키로수를 봤더니 70km였다. 네. 자기는 70만 원을 기부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격차가 좀 다 다르겠죠? 네, 이게 숫자의 자기의 의미의 만큼 그쵸. 저한테 기부를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갑자기 그런 감사 티셔츠도 만들게 되고 직접 디자인도 하고 네. 이걸 관련해서 행사도 아예 만들고 기부럼 네, 다 같이 티셔츠 입고 또 달리고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걸로 또 다 기부를 하고 전에 기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네, 또 그때 당시 저를 바꾼 계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제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베풀려고 만든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때 기부 스토리 발표를 시켰어요, 사람들에게.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운동으로만 기부를 하지 않았다. 자기는 환경운동가다. 그래서 자기는 환경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저에게 그 금액만큼 이제 기부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박지아 아나운서님처럼 자기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환경에 관심 가져달라고. 네, 저도 진짜 환경 요새 정말 관심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내 삶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또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연에서 운동하던 사람인데 그쵸. 코로나가 닥치고 이젠 맞다. 네, 그런 게 더 컸죠. 근데 그 전에 이젠 이런 말을 하셨던 거죠. 너무 울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제 행사에 왔던 분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바로 다음 달에 그럼 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네네. 근데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럼 운동과 환경을 결합한 이제 주우면서 쓰레기를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조깅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세상에. 약간 그 이삭을 줍다의 플로카 오프 스웨덴어랑 네. 조깅의 깅 영어가 붙은 플로깅 네 이거예요. 멋지다. 네, 그걸 한번 해보러 나갔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게 들고 오신 게 그 관련된 소품들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쓰레기 줍기 그 러닝을 한다, 플로깅을 한다라는 걸 SNS에 공지를 하고 이제 모집을 하신 거예요? 함께 네. 하실 분들을? 그때 한번 그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봤어요. 그분의 말을 네. 듣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밖을 나가봤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쓰레기들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발견했던 게 어떤 인공지능 쓰레기통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있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캔페트병을 넣으면은 네. 인공지능 기술로 선별을 해서 네.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대박. 갖고 가서 분쇄해서 자원순환시켜주는 그런 기계였어요. 자판기처럼 그런 게 있어요. 비싸겠다.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네,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네. 나왔다는 게 대박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울에 굉장히 많이 아직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많아요? 몰랐어요. 200 몇 개가 이제 있고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또 제 호기심에 이게 또 네.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회사 대표님한테. 네, 네. 무작정 찾아가고 싶다고. 네. 그랬더니 또 대표님은 바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오케이 하시기 전에
우리 회사에 전사 미팅이라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네. 참여하실래요라고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케이를 했고 그냥 가기 싫어서 그 전날에 밤새면서 PPT를 만들어서 제가 가게 돼요. 와. 저는 이런 운동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기부 행사도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 쓰레기통도 내가 발견하게 됐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거기서도 다행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네. 그게 쓰레기를 줍는 달리기, 수줍은 달리기가 만들어지게 수줍은 달리기. 약간 수줍은 수줍게 달리기. 달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면서 좋다. 네 쓰레기 줍는 달리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하. 그것도 이제 이제 기부 행사로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메달을 작성을 하는데 그 메달이 너무 특이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네네. 가져와 주셨어요. 이렇게 수줍은 달리기 2020 수줍은 달리기인데 메달이 플라스틱인데 이게 재활용한 거라면서요? 네, 이게 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메달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않아요? 약간 네. 지구 모양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약간 마블링을 넣었구나 네.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과 이렇게 넣으면 그런 색깔이 나오고요. 네. 파란색을 섞으면은 보기만 해도 이 푸른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쵸? 나게끔 하려고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아니, 최근에는 정말. 이런 플라스틱 근사하다. 뚜껑으로 네. 제가 팔찌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굿즈들이 이렇게 재활용된 네. 예쁜 굿즈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의상이랑 어울리실 것 같은데. 와우. 제 것도. 제가 선물 드리려고 어머,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어머, 그럼 저 핑크. 네. 이것도 예쁜데. 이걸로. 이거를 이렇게 넓히면은 네네. 넓혀져요. 어머,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선물 드리려고. 예뻐요. 그래서 이게 다 뚜껑으로 만든 거고. 진짜. 네. 페트병 뚜껑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네. 어머. 사실 뚜껑이 그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잘 안 되거든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렇죠. 아직까지 사람이 선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활용해서 가방도 만들고 요새 그러시대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 병으로 너무 하는데 예쁘다, 근데. 뚜껑으로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귀걸이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신발 액세서리랑 이렇게 팔찌 네네. 만들어가지고 네네. 아직 공개 안 된, 그래서 처음 진짜? 공개하는. 예뻐. 여름에는 진짜 이게 그쵸? 굉장히 상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할 네. 때도 이렇게 하고 어머, 사실 이렇게 진짜. 만든 게 많은 굿즈를 만들 수 있지만 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내가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면서 어머 플라스틱 뚜껑 이렇게 업사이클링이 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알게 되고 네. 점점 이렇게 전파시키려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의무고 숙제라고 주입이 되면은 조금 억지로 따라가려는 게 있지만 맞아요. 즐기는 문화, 축제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발걸음이 가벼워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박지혜 씨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이 놀면서 좋은 일이 쌓여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 수줍은 달리기가 네. 그 아까 인공지능 쓰레기통에 약간 그 메시지를 갖고 와서 재활용도 놀이다, 그러니까 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줘요. 재밌다. 그래서 재활용도 놀이다. 네, 분리수거 게임 같은 것도 다 네. 같이 약간 스피드 분리수거 게임에서 시작하면은 빨리 막 이렇게 페트병 넘겨갖고 마지막에 뚜껑 누가 더 많이. 나 그거 자신 있는데. 나 우리 집에서 진짜 제일 잘해. 그거. 네, 라벨 떼기 막 이런 거 막 대결하고. 라벨 진짜 잘 때.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대결해요. 예. 사람들한테. 그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샘솟고 좀 멈춰져 있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모험심 많은 어린이였어요. 완전 어릴 때는 네. 되게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진짜요? 네, 공부할 진짜 때도 상상이 안 약간 가는데? 공부할 때도 약간 이런 데 들어가서 막 공부 조용히 하고. 후미진 데 좋아하고. 네, 좀 조용한 아이였는데 여성스럽고. 근데 지금은 되게 약간 남성스럽고 옷은 이렇게 입었지만 아니요, 방송이라고. 여성스럽고. 예, 요새는 뭐 약간-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라는 그쵸, 그 경계가. 말도 좀 그런 게 예. 약간 그냥 액티비티예요. 네. 예전에는 조금 수줍은 구석이 있었다면 지금 좀 더 역동적으로 활달하고 활동적인 네, 털털하고 아하. 막 이런 거 막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성향인데 각성한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 약간 근데 제 난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 근데 약간 원래 약간 디즈니 같은 거 만화 보면은 막 거기서 항상 난 엄마 막 말 어기고 막 나갈래 막 이런 거 니모, 있잖아요. 니모.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가 약간 그런 성향이었어요. 니모 성향이구나. 나가 되겠어 막 이런 거 있어갖고 그랬구나. 근데 그런 걸 조금 작은 걸 하나씩 이뤄나가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걸 느껴서 계속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일탈이라고 해야 그러면 되나?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어떤 특별한 계기로 갖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신앙도 원래 없었어요. 저는 신앙이 없었는데 이런 성격을 갖기 전에 네. 박지혜는 되게
욕심만 많은 아이였거든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참 많은데 뭔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뭔가 그냥 그때 당시 되게 어두웠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일 힘든 시기. 그래서 약간 일탈로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탈로 그냥 갔던 건데 신기하게 거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 미국 간 다음 바로 이틀째 날에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교회를 갔고 혼자 앉아서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엉엉 울었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그치 아시죠? 알죠. 엉엉 울고 나중에 제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가 일어나질 않고 계속 울고 기도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고 거기서 친해진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자기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이런 거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제 주변에는 이랬었어요. 그 오롯이 1대1의 그 만남의 기억이 평생 함께 가잖아요. 그때 그 그 눈물로 점철된 기억들. 눈물과 그 약간의 하얀 빛이라고 하면 아시려나? 하얀 빛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느끼고 그럼 각자가 경험하는 이미지는 다 다르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지를 부정하면 사실 믿음이라는 게 너무 편협해지잖아요. 그런 여지조차도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각각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제가 유독 힘들 때였어가지고 맞아요. 또 약간 한국이었으면 제가 더 막 마음 닫고 막 이럴 수도 그런 있는데 것도 있지. 미국에서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맞아요, 내 맞아요. 마음을 다 오로지 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아는 교회 가서보다 전혀 모르는 교회 가서가 더 잘 울어요. 전 요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약간, 집 앞에 있는 되게 맞아요. 작은 교회 새벽에 가서 맞아요. 기도하고 네. 아예 없는 제가 저희 집 앞에 이제 개척교회를 한 15년 정도 섬겼는데 그렇게 낯선 분들이 와서 울고 가 새벽에. 이해해요. 저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개운한 얼굴로 가시고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오히려 낯선, 그런 분이 더 편하고 내 마음을 더 편하게 그쵸. 열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과 직접적 만남을 갖는데 아는 지인이나 가족이 사실 걸림돌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아마 미국 안 갔으면 이런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 교회를 이제 가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지혜 씨가 보는 비전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어둡고 뭔가 풀리지 않은 것들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었나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요. 건강한 친구들이랑 방식으로 제일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 이런 게 생겼어요. 되게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런 내가 이룬 것들이 나 혼자만 이룬 게 아니라 다 남이 도와준 거다. 다 남으로 인해서 내가 된 거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너무 강한 믿음이 저한테 이제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네네. 그러니까 막 어떤 구절 때문이야가 아니고 아예 그냥 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으로 스며드는 거죠. 네.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뭔가를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남에게 베풀게 되는 게 이젠 자연스러워졌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제는 어떻게 남에게 베풀어야 되지라는 게 회로가 이게 아예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인정받고 조금 더 나를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면 내 능력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맞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내가 무엇인가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그리고 그걸 그쵸. 더 많은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이제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다니는데 강연에서도
예전에는 다 나 중심이었거든요. 네. 나의 꿈을 위해. 그러니까 욕심 많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욕심도 뭐 연료가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 약간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행복해지는 순간. 그게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순간. 완전 풍족해지고 그렇죠. 그게 아마 채워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졌을 때 더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그때 계기로 변한 거는 제가 이게 가장 커요. 근데 그게 근간을 흔드는 변화 아닌가요? 제일 큰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졌어도 더 이런 갈증에 시달리는 괴로운 영혼들도 꽤 많아요. 네,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행복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이거를 모두 전환을 이렇게 했다는 건 인생의 틀이 확 바뀌는 거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정말 감사한 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아유 그렇게 남에게 베풀어서 돈은 어떻게 벌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진짜 하고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다 기부하는 거 맞아? 막 이런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저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거지가 되더라도 좋아하는 일 하겠어라는 마인드였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그런데 부럽다. 돈을 가져보니까 가지니까 베풀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풍족해야지 남에게 베풀 수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은 버는 구간은 따로 있고 또 기부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카테고리가 명료해야죠. 네, 여러 그거는 가지가 훨씬 있어서. 납득이 되는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예 내 안에 기부 천사가 팔락팔락이고 있어라는 말보다 내가 버는 것들이 있어야 또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라는 그 건강한 회로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없으면은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도 막 너무 힘든 삶을 계속 하시는데 계속 도와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맞아요. 너무 그게 내가 가슴 건강해야 아파서. 남도 더 크게 베풀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기쁨이라는 게 도우면서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훨씬 박지혜 씨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버는 구간 따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구간 따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물론 그게 너무 달라서는 안 되겠지만 어두운 돈을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재밌게 일을 하시면서 재밌게 살아가고 계시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실례하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이거 만으로 말해야 되나요? 뭐든 만만으로 해도 돼요. 얼추. 저요? 네. 만으로 하면 32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은 어리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감사합니다. 한 4, 5년은 어리게 봤는데 요즘은 워낙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어리게 보이는데 하는 일이 또 이게 좀 누적이 돼야 되는 일이니까 얼추 20대 후반이겠다 싶었는데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각성이 빠르다고 해야 하나? 그게 참 부러워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제 20대하고는 정말 너무 달라. 제가 그때 각성했을 때가 한 29?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빠른 각성이었고 빠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행사는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우리가 딱 작전 짰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 수줍은 달리기라는 큰 행사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요. 왜냐면 준비를 정말 페스티벌처럼 하거든요. 행사처럼. 근데 대신에 중간중간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쓰레기 줍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돼 보이고 좀 고역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 박지혜 씨 같은 청년들이 나서준다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거든요. 바다. 원래 도심, 산, 해변 다 다니는데 해변에서 산지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쁜 사진 보고 자기도 쓰레기를 주우러 가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 보이니까. 또 제가 워낙 이렇게 잘 웃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또 와서 주우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도 크고, 그러니까 즐기면서 느끼는 바도 크고, 약간 이렇게. 그리고 약간 문제점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많이 보여요. 네. 어때요? 바뀌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미 몇십 년 동안 버렸던 쓰레기들이 안 녹아요. 안 녹죠. 네, 그래서 바닷가 가면요, 정말 북한에 있는 쓰레기까지 저는 발견을 하고 막 90년대 있었던 그런 쓰레기도 제가 발견을 하게 되고. 유물이네 거의. 근데 그런 게 나와요 진짜. 세상에. 그리고 어느 날은 페트병 뚜껑 랩을 다 떼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다 중국에서 넘어온 쓰레기들. 웬일이야. 싹 다 중국 라벨들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다시 보낼 수 없어요? 반송 안 돼요, 반송? 파도가 반송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EMS로 온 게 아니라서 반송을 못 하는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그 태안을 갔었는데 네. 태안을 갔는데 태안이 한번 기름 유출로 큰 맞아요. 아픔을 겪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쌓일 정도의 쓰레기들을 제가 주운 거예요. 아니, 왜 근데 또? 제일 많이 나온 게 스티로폼. 아, 근데 그 스티로폼이 만지면 부서지잖아요. 세상에. 네. 배송이 와도 이렇게 잘라도 다 부서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흙에 다 계속 부서진 것들이 있어서 절대 주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바다 생물들이 먹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세 스티로폴, 미세 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이게 이걸 눈으로 보니까 와 정말 녹지 않는구나, 정말 썩지 않는구나. 이거는 그냥 답이 없구나. 그렇죠. 사실 희망적인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너무 궁극적으로 보면은? 해결책을 찾기는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줘야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발걸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막 너무 뭐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교육 문제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활동들로 이런 변화들로 지금 아이들의 교육 문화를 좀 바꾼다면은 이건 좀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진짜. 애들한테 미안해만 했지 방법을 전수할 생각은 또 못했네요. 네, 그런 거. 아, 그거를 진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아이들이 싶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랑 아이가 함께? 어머니들이 아이랑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네, 아이랑 같이 가도 되나요? 라고 제일 물어보기도 큰 하시고. 교육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한강에서 쓰레기 줍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아이 손잡고 있으면 저거 봐봐, 저거 좋은 행동이야, 너도 한번 해봐, 막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시구나. 야, 근데 진짜 이러한 축제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챌린지. 많을 거예요. 챌린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안 하면 누가 해결해 주질 않는 문제잖아요. 뭐 누군가 어떤 인류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되게 막 이렇게 나쁘게 부정적인 단어로 말하고 싶진 않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약간 놀이처럼 재미처럼 운동하듯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 문화, 쓰레기를 생각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연히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기도도 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쵸? 맞아요. 뭐 무릎 꿇고 정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느끼고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기도가 저는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새. 저는 자연만 보면 그게 그죠? 바로 나오더라고요. 하늘만 봐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이거 미세먼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되게 잘 감사도, 나오고 예, 감사도 필요하죠, 사실은. 네. 지금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엄청 감사한 감사합니다 거잖아요. 이게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3D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박지혜 씨가 또 하시는 일이 많아요. 이게 뭐 이런 쓰레기 관련해서 환경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나운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엔 또 환경 쪽 앵커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운동과 네. 뭐 겸용해서 운동이랑 또 환경 쪽도 다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강연도 나가고 강의도 나가고 특강도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광고 모델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환경 쪽도 알리는 이런 홍보대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인 월간 뚜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뚜껑을 모아서 이런 걸 만드는 비영리 단체 모임도 월간 뚜껑 재밌다. 네, 월간 뚜껑. 그래서 한 달마다 쓰레기 모아서 한 달마다 그 플라스틱 뚜껑 모아서 저한테 네. 보내주세요. 와. 한 70개의 박스가 와요, 집에. 진짜?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굿즈를 만들고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또 사람들의 불편함을 뭐가 더 도움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수팀으로 선발돼가지고 네.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린 창업 네. 그것도 하게 돼서 아마 그쪽도 이렇게 약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시작은 사실 건강한 행복감을 맛보고 싶어서 선택한 운동이었는데 네. 그 운동을 하면서 좀 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실 일을 또 찾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까지 가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예, 환경과 갑자기 그렇게 관련돼요. 됐어요. 그렇죠. 결국은 오고야 말 사업이에요. 원래부터 그쵸? 중요했지만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됐죠. 앞다거가 시작된 거죠, 이제. 그 전까지는 주사를 못 맞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주사를 맞은 거예요, 지금 엉덩이 되게 아픈 주사를. 그래서 이런 움직임, 이런 꿈틀거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아마 심어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더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요즘 몸소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어머님은 이렇게 또 왜 자식이 막 여러 가지 운동하고 이렇게 좀 단체 활동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 시집가라 막 이런 얘기 안 그런 거 하세요?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요. 어디 가니? 쓰레기 주우러 가. 쓰레기 좀 그만 줄까? 너 시집 가고 쓰레기 주우면 안 되니? 막 이런 아니, 쓰레기 좀 그만 줬고 남자 좀 줘. 남자 이러세요. 남자 좀 줘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가수 천님이랑도 쓰레기 주우러 갔는데 네네네. 천님도 딱 끝나고 아유 이제 남자 좀 주우러 가시죠.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쓰레기만 주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지. 서로 아니까. 너무 웃겨. 네, 언제 주우실 거예요? 근데 아유. 같은 비전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또 건강한 에너지를 추구하고 결이 너무 다르고. 네, 맞아요. 안 움직이려는 분 만나면 힘들잖아요. 또 그런 사람한테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약간 챌린지 정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 소개팅 이런 거 받으면은 네. 지금 뭐 하세요? 이러면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뛰고 계시고. 네. 그런 달란트가 있으시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전도의 달란트가 있으시구만. 예전에는 전도라는 것이 좀 평면적이고 이렇게 좀 단순했다면 요즘은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로 바뀌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선한 영향력 그 자체를 보니까 그쪽으로 달란트가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이런 걸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너무 좋죠. 네. 사실은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누가 맞아요. 함께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싶은데 혼자는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통계로 나왔는데 혼자는요 쓰레기 주울 이 어떤 가능성이 단체 때보다도 한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연필을 여럿이 있을 때는 20자루를 줍는데 혼자 있을 때 2자루밖에 못 줍는데요. 이게 단체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 이런 거를 챌린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거를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그냥 저랑 딱 한 달만 했을 뿐인데 다 바뀌더라고요. 저는 몸 챌린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뭐 한 달에 20kg, 막 10kg 빼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워낙 그거보다 지쳐서 이제는 환경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뛰면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거기까지 넘어갔고. 그렇죠. 이제 네. 넘어가야 돼요. 좀 더 먼 곳에 있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몸 라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삶의 라인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 함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공동체도 있겠지만 박지혜 씨가 뭐 방향을 잡고 있는 그쪽을 향해 나도 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요? 수줍은 달리기를 쳐볼까요? 네, 수줍음 달리기 쳐도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러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신청을 받고요. 받는구나. 네, 그래서 6월 달에 환경의 날에 저희가 행사를 열어요. 어허. 그렇게 하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업사이클링 활동하고 또 쓰레기를 줍는 작은 활동 하실 거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네. 월간 뚜껑이라고 검색하시면 아하. 네, 제가 있어요. 다들 검색이 어렵지 않아요. 수줍은 달리기, 달리기. 그리고 월간 뚜껑. 뭔가 상징성이 있어요. 네이밍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정했습니다. 수줍은 천재적인데? 달리기는 아까 그 인공지능 쓰레기통 회사랑 같이 정했고요. 월간 뚜껑? 뚜껑은 제가 정하고. 그러게. 윤종신 씨. 네, 그거 생각했어요. 윤종신 씨가 좋아하겠는데요? 근데 그거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한 달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렇죠. 지속 가능한 거니까. 그것도 창의적인 일인데. 더더욱. 그렇죠. 왜냐면 운동도 결국 건강이다 보니까 지속 가능인 거고 환경도 우리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한 달마다 맞아요. 매일매일 맞아요. 똑같은 일을 하자라는 게
그래서 월간 뚜껑이었어요. 나 월간 뚜껑이 더 좋은데. 귀엽죠? 좋아요. 진짜 뭔가 확 임팩트가 있고 함께하는 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하세요. 지금은 한 몇 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어요? 약 15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너무 근데 좋다. 저는 많은 것보다는 더 적게 조금 더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는 안 받을까도 생각하고 있고. 정말. 네. 그리고 소수정예로. 처음에는 네. 네. 지금 그분들이랑 같이 전자책 PDF도 만들고 있어요. 책 같은 거. 이런 업사이클링 환경 관련된 책도 함께 만들고 있고. 기업에 이런 도움을 구할 때 그런 PPT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기업이 뛰어들어 줘야 될 때니까. 그런 것도 제안서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직접 뛰는 사람으로. 되게 많은 열일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눌까요? 우리 많은 기도의 용병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걸로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은 기도 제목. 좋네요. 그래도 지금 가장 열중하고 계신 게 있으면 힘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좀 묵직한 걸 옮길 땐 다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안 정해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서의 그 얻은 마음으로 기도를 그래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네, 했는데 얘기 들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사람이 이제 쓰레기를 두면 2개, 많은 사람이 같이 두면 20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기도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가 아닌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그렇죠. 지금 보시는 분도 참 좋은 일 한다. 기도해줘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박지혜 씨가 원하는 건 저게 내일이다. 나도 뛰고 있다. 나도 제3의 멤버다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나의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확 부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나 혼자만의 사명감이면 고독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 박지혜 씨 얼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족될 수 있다? 이것만한 은혜는 없어요. 진짜 큰 은혜네요. 네, 이건 돈으로도 명예로도 절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괴롭혀도 괴롭지 않아. 안 괴로워요. 잠을 안 자도 안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게 나는 제일 큰 어떤 강한 어떤 힘의 상징인 것 같아요. 감사가 내 안에 늘 충만하다는 거. 오늘 박지혜 씨 보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명감을 갖느냐, 무게감이 아니라 정말 꽃잎이 날리는 축제처럼 생각한다는 게 은혜구나. 제가 이 멘트가 은혜예요. 오늘 회복에 나와주신 이유,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모든 한 걸음을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응원이 아니라 함께 할게요. 함께 해주세요. 네, 응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함께 할게요. 함께 달려주세요. 월간 뚜껑. 월간 뚜껑. 네. 그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같이 주우면서 볼까요?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